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과연 진짜일까요? 아니면 어딘가 더 깊은 곳에 존재하는 진짜 세계의 그림자일 뿐일까요? 이 질문은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테네 거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다가 죽음으로 답했던 한 사람, 소크라테스에서 시작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이어받아 철학의 언어로 다시 세워 올린 소크라테스의 제자, 서양 철학의 기둥 플라톤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가 남긴 이데아 이론, 그리고 그 사상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동굴의 비유를 중심으로 국가, 파이돈, 향연, 정치가, 법률에 이르기까지 소크라테스의 질문이 플라톤의 철학이 되어 가는 그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플라톤의 본명은 아리스토클레스였습니다. 체격이 크고 어깨가 넓어 사람들은 그를 플라톤, 곧 넓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명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정치로 나아갈 길도 충분히 열려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플라톤은 스승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와 덕, 영혼, 정의와 선이라는 질문을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28살의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죽음을 겪으며 비록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그 죽음이 지닌 의미를 깊이 짊어지게 됩니다. 이후 그는 한동안 공적 삶에서 물러나 사유의 시간을 보낸 뒤 약 40살 될 무렵 아테네로 돌아와 아카데미아를 세우고 스승의 질문을 자신의 철학으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상의 핵심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이데아 이론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덕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지혜와 용기, 절제 같은 덕목들을 하나씩 끌어냈지만 그것을 하나의 철학 체계로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플라톤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의와 아름다움, 선이라는 개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플라톤이 보기에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이 세계는 늘 변화하고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떠올리는 완전한 정의와 아름다움, 참된 선은 시간과 장소를 넘어 변하지 않는 기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말합니다. 이 세계는 두 종류의 세계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눈과 귀로 경험하는 감각 세계입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다른 하나는 감각 너머에 존재하는 이데아 세계입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과 원형의 세계입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가 보고 만지는 모든 것은 이 이데아 세계에 존재하는 본질의 불완전한 모방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이데아 가운데 플라톤이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의 이데아입니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에서 선의 이데아를 태양에 비유합니다. 태양이 있어야 사물들이 보이고 색이 드러나며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수 있듯이 선의 이데아가 있어야 진리와 아름다움, 정의, 그리고 모든 덕목이 인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이데아, 아름다움의 이데아, 정의의 이데아, 이 모든 이데아는 결국 선의 이데아로부터 알려질 수 있음과 존재함을 함께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지혜와 용기, 절제, 나아가 아레테, 곧 올바른 삶과 덕이 하나의 기준 아래에서 연결됩니다. 플라톤에게서 철학을 한다는 것은 감각 세계의 그림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의 이데아를 향해 영혼을 이끌어 올리는 여정이며 그 여정 속에서 진리와 선, 아름다움의 기준을 점점 더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플라톤의 여러 저작 가운데
이데아와 영혼의 기본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파이돈입니다. 이 책에서 플라톤은 영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영혼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 가는 길입니다. 욕심과 쾌락에 휘둘리지 않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려 할 때 영혼은 점점 더 맑아지고 진리에 가까워집니다. 다른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눈앞의 재미와 갖고 싶은 것에만 빠질 때 영혼은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 채 겉으로 보이는 세계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말합니다. 철학이란 영혼이 더 좋은 쪽을 보도록 훈련하는 일이다. 이 생각은 그에 져서 국가에서 동굴의 비유라는 이야기를 통해 훨씬 더 인상적으로 설명됩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국가 제7권에 등장하는 장면으로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는가? 철학자는 누구이며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첫째는 동굴한 그림자만 보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어두운 동굴에 묶여 고개조차 돌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평생 보는 것은 불빛에 의해 벽에 비친 그림자뿐입니다. 플라톤에게 이들은 겉모습과 소문, 여론을 그대로 진실이라 믿는 대중을 상징합니다. 둘째는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자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뒤편의 불과 사물들은 말과 기계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소피스트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본질이 아닌 겉모습을 진리처럼 보이게 합니다. 셋째는 동굴을 벗어나는 자들로 철학자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풀려나 동굴 밖으로 나가지만 처음엔 빛이 너무 강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사물의 질서를 이해하고 마침내 빛의 근원인 태양을 보게 됩니다. 이 태양이 바로 선의 이데아입니다. 넷째는 다시 동굴로 돌아오는 철학자의 운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진리를 본 그는 혼자 머무르지 않고 다시 동굴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적대합니다. 플라톤은 이 장면에서 진리를 말하다 배척당한 소크라테스의 운명을 떠올립니다. 동굴의 비유는 플라톤의 인식론, 교육론, 정치 철학을 하나로 묶어 보여주는 핵심 그림입니다. 그의 책 향연에서 플라톤은 사랑, 에로스를 영혼을 위해 끌어올린 힘으로 말합니다. 사랑은 처음에 한 사람의 외적인 아름다움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몸을 넘어 영혼의 뜻과 질서,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움 자체, 곧 이데아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지점에서 에로스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진리와 선을 향해 열망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러나 플라톤의 사랑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데아를 본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동굴로 내려옵니다. 그를 다시 세상으로 이끄는 힘, 대중의 오해와 거부를 알면서도 돌아오게 만드는 이유,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사랑, 에로스입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이데아 이론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사회와 정치를 설계합니다. 그 핵심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이데아 세계를 경험하고 선의 이데아를 향해 올라간 철학자는 다시 아래로 내려와 도시를 다스려야 한다. 이 생각에서 나온 것이 바로 철인 정치, 곧 철학자 왕의 개념입니다. 철학자는 이데아를 통해 무엇이 참된 선이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알게 된 사람이며 그 알을 혼자 간직하는 대신 공동체를 위해 책임으로 되돌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동굴을 벗어났다가 다시 동굴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플라톤은 이 사상을 그의 책 정치가에서 보다 현실적인 정치 논리로 다듬고 또 다른 책 법률에서는 이상이 직접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법과 교육을 통해 그 정신을
사회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특히 법률에서 플라톤은 덕을 기르는 교육과 그 교육을 지탱하는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입법자는 언제나 중용, 즉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균형과 조화의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중용의 사상은 훗날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어져 보다 정교한 윤리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철학을 책 속에만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굴을 벗어난 철학자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실제로 시험해 보려 했습니다. 플라톤은 제자 디온과 함께 시칠리아의 시라쿠스로 향해 자신이 구상한 철학적 정치의 이상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려 시도합니다. 노년에 접어든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려 3살이나 시칠리아를 왕복하며 이 계획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는 철학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권력 다툼, 복잡한 이해관계, 정치적 업무와 반발 속에서 플라톤의 시도는 결국 모두 실패로 끝납니다. 이 경험을 통해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 이상을 현실 정치에 옮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질문과 구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의 정치 철학은 헬레니즘 세계를 거쳐 로마와 중세 기독교 사상 그리고 근대 철학 정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참조되고 비판되며 다시 읽히는 기준점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플라톤이 누구였는지, 이데아 이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의 동굴의 비유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비추는지, 나아가 향연, 정치가 법률에 이르기까지 그의 사상을 하나의 흐름으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플라톤에게서 철학은 추상적인 지적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눈이 부시더라도 빛의 근원을 향해 걸어갈 것인가 라는 삶의 방향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본 사람이 다시 동굴로 내려와 대중과 함께 씨름하는 모습 속에서 정치는 무너질 수 있어도 진리를 향한 질문과 교육, 법, 덕에 대한 고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플라톤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데아와 현실 세계를 또 다른 방식으로 연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 진료 이론과 중용의 사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다케이였습니다.